아르헨티나의 역설, 아르헨티나 파라독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 빈곤 범죄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약 사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조차도 더 이상 살기 좋은 도스 나라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설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여행지로 여겨집니다. 저렴한 물가는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요인이며 비교적 느슨한 법규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활기찬 문화와 다채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개방적이고 매력적인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가장 놀라운 사실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8번, 아름다움과 개성을 지닌 여성들.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자유롭고 자신감 있는 매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풍부한 개성과 따뜻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며 친절과 예의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솔한 태도가 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첫 만남에서 깊은 유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도 개성 있는 스타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거리에서도 생동감 넘치는 일상이 펼쳐집니다. 한 여행 가이드는 거리에서 밝은 분위기로 인사를 나누는 여성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삶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현재를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거리를 거닐다 보면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삶을 최대한 즐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따뜻하고 호의적인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외국인에게도 비교적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인종차별적인 행동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10번, 저녁 식사는 밤 9시 이후에. 아르헨티나의 식사 시간은 많은 나라들과 다릅니다. 이곳 사람들은 보통 저녁을 유럽이나 북미보다 훨씬 늦은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먹습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저녁 9시 이후에 문을 열기 때문에 오후에 가벼운 간식을 먹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번, 소고기의 천국. 아르헨티나 음식 문화에서 소고기는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소고기는 부드럽고 깊은 풍미로 사랑받고 있으며 수많은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광활한 팜파스 평원은 소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바비큐인 아사도를 즐기며 쇠고기 외에도 갈비, 돼지고기, 닭고기도 다양하게 즐깁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1인당 연간 소고기 소비량은 약 49유요 다이친이기며 이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1956년에는 무려 1인당 100.8kg의 소비량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월드컵 당시에는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선수들을 위해 카타르로 약 1톤의 소고기를 직접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돈 쿠리오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이곳은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로 6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리오넬 메시도 이곳을 자주 방문하며 이 식당은 세계 최고의 사료를 사용해 사육된 소고기를 제공합니다. 12번, 치솟는 인플레이션 거의 300%에 달하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간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왔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161.5%에 달해 전 세계 평균인 8.8%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만 페소 지폐를 최초로 발행하였으며 이는 극심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지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새로운 고액권 지폐는 공식 환율 기준으로 약 7달러에 해당하며 이전까지 가장 큰 액면가였던 2,000페소 지폐의 5배에 달합니다. 참고로 2,000페소 지폐는 지난해에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유통량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지난 5년간 아르헨티나 페소는 약 95%의 가치가 하락했으며 이러한 경제 위기로 인해 2024년 3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87%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와 함께 세계에서 화폐 가치가 가장 낮은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외화를 벌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아르헨티나의 생활비는 매우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피해는 주로 현지 시민, 특히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평균 월급은 약 500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 월 1000달러 정도의 추가 수입이 있다면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수도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월세와 공공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안 도시인 마르델 플라타에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평균 월세는 약 150달러 수준이며 혼자 거주할 경우 스튜디오 아파트를 100달러 정도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수도 가스 인터넷 등의 월 공공요금은 대부분 5공인 6달러 내외입니다. 물론 가족수가 많아지면 지출도 그에 따라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2인 가족 기준의 월 식료품비는 약 7080달러입니다. 13번 리오넬 메시라는 이름 자녀에게 금지된 이름. 아르헨티나를 이야기할 때 축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강국으로 2번의 우승을 차지했으며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을 배출해낸 나라입니다. 리오넬 메시는 대부분의 축구 경력을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에서 쌓았고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의 명문 구단 보카 주니어스에서 활약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당시 메시가 조국의 우승컵을 헌정하면서 국가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기념광장은 시위조차도 능가하는 인파로 가득 찼고 거리의 교통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메시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혼란을 막기 위해 메시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름의 남용으로 행정적인 혼선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13번 LGBTQ+에 대한 매우 자유로운 문화. 아르헨티나는 2010년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전국적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이는 LGBTQ 평등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는 동성 커플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동성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이라면 남성과의 결혼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공식적으로 여성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여성이 결혼 후 정자기증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갖는다면 자녀의 신분증에는 두 사람 모두 어머니로 등록됩니다. 즉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모란 표현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녀의 신분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구분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별 정보조차 신분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많은 이들이 결혼보다는 개인적인 삶과 커리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45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0대 중후반까지는 파티와 개인 생활을 즐기고 30대 초반까지 커리어를 쌓은 후 30대 중후반에 이르러 결혼을 고려하는 패턴이 자주 관찰됩니다. 12번 일부 지역에서 합법적인 성인 유흥업소. 아르헨티나 거리 곳곳에는 성인 전용 파티나 업소에 대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참여할 경우 특정한 형태의 성인 유흥업이 일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흥업 조직이 존재하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법은 여전히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하거나 선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체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를 가지 않더라도 아르헨티나에서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남성이라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는 누군가가 정중하게 저녁 식사를 제안할 때 그 의도는 일반적인 의미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단순한 저녁 식사 후 관계가 더 있고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문화는 현지인들에게는 비교적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여러 번 심각한 약물 사용 문제.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중요한 마약 유통 경로 중 하나가 되면서 코카인, 대마초, 메스암페타민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 문제는 폭력, 부패, 기타 사회적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동물과 사람 모두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되곤 합니다. 특히 대마초를 비롯한 약물의 사용은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개방적인 편으로 일부 카페 옥상에서는 자유롭게 흡연하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약물 문제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건강과 정신 건강, 그리고 직업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약 거래는 강도 사건, 폭력 범죄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마테마테라는 식물을 매우 자주 섭취하는데 이는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마테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각성 효과가 있으며 단순한 차처럼 뜨거운 물에 우려낸 후
빨대를 통해 마십니다. 심지어 메시와 같은 유명 인사들도 이 마테를 일상에서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테는 브라질과 우루과이 국경 지역에서 자생하며 192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도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마테 소비가 많은 국가는 시리아이며 그 뒤를 요르단과 레바논이 잇고 있습니다. 10번, 열흘 동안 5명의 대통령. 아르헨티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의 금융위기가 아르헨티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 결과 페소화의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1년 경제 붕괴는 곧 정부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격렬한 시위 끝에 페르난도 데라 루아 대통령이 사임했고 이후 10일 동안 무려 4명의 대통령이 연달아 취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2명의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사벨 마르티네스 데 페론은 남편 후안 페론 대통령 사망 후 1974년 대통령직을 승계했지만 이후 가택연금과 함께 스페인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는 2007년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어 2015년까지 8년간 성공적인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9번, 아르헨티나의 카우보이 문화. 아르헨티나에서 카우보이는 가우초라고 불리며 이들은 아르헨티나 전통 문화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전통적인 가우초 복장은 양모로 만든 판초와 긴 벨트를 포함한 봄바차라는 바지가 특징입니다. 18세기 가우초들은 풀로 지붕을 얹은 진흙 오두막에서 살았으며 가죽을 깐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들은 강인하고 용감한 남성들로 말을 타고 다니며 올가미를 던지는 기술에 능숙했습니다. 카우보이 문화는 19세기 아르헨티나의 광활한 평원을 누비던 목동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말과 쇠에 의존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며 점차 독특한 풍습 복장 기술을 갖춘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8번, 친밀한 사회적 인사 문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인사나 작별 인사를 통해 친밀함과 환영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오른쪽 뺨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가볍게 포옹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 방식입니다. 단순히 손을 흔드는 작별 인사는 무례하거나 냉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는 일반 호텔이나 호스텔 외에도 텔로테로라고 불리는 프라이빗 숙소가 존재합니다. 이 텔로는 1938년 기업가 호르헤 오마르 코안 조르게 코안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연인들이 외부의 시선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텔로는 24시간 운영되며 객실은 단순한 디자인부터 자쿠지나 회전 침대가 있는 고급스러운 테마룸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실 요금에는 간단한 간식 음료 그리고 필요한 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7번, 심리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 아르헨티나는 인구 대비 심리학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98명의 심리학자가 있으며 대부분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심리학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르헨티나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이 거의 없으며 치료, 특히 정신분석 치료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여겨집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정신건강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 및 공공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정신적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높은 심리학자 수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6번, 와인 애호가들을 위한 천국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와인 생산국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와인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고품질 포도를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기후와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어 독특하고 세련된 풍미를 지닌 와인을 생산합니다.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와인 산지를 방문해 포도밭을 거닐고 직접 포도를 맛보며 전통과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와인 제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 위치한 멘도사는 와인의 수도로 불리며 아르헨티나 전체 와인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100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 낮은 강수량, 다양한 토양 덕분에 말베, 카베르네, 소빈뇽, 샤르도네, 시라 등 다양한 품종이 잘 자라 세계적인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말백 포도. 말백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국민 포도로 전체 포도 재배 면적의 35%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말백 와인은 깊은 색상, 풍부한 향미, 부드러운 탄닌, 그리고 긴 여운으로 유명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찾는 와인 축제가 자주 열립니다. 특히 매년 3월에 열리는 멘도사의 벤디미아 뷰원디미아 축제는 퍼레이드, 예술 공연, 와인 시음 등 다양한 행사로 유명합니다. 방문객들은 와이너리 투어를 통해 와인 제조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와인을 시음하며 아르헨티나 전통 음식과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와인에 어울리는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 교실도 참여 가능합니다. 5번. 활기찬 아르헨티나의 밤문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파티의 도시로 불리며 이곳의 밤문화는 강한 체력을 요구할 만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현지인들을 포르테뇨라고 부르며 이들은 보통 자정이 지나서야 바나 클럽을 찾고 동틀 무렵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레르모 지역은 트렌디한 문화 공간, 펍바, 나이트클럽 등이 밀집해 있어 특히 인기 있는 야간 명소입니다. 화폐 가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에도 클럽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음악과 화려한 밤문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번. 감탄을 자아내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이자 남미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도시가 인구 대비 서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라는 점이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도시의 주요 거리인 7월 9일 거리 아이벤이다. 구대 주리오는 아르헨티나의 독립을 기념하는 이름을 가졌으며 너비 140m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로입니다. 남미의 파리라 불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으로 가득한 도시로 아름다운 건축물, 풍부한 예술과 문화, 활기찬 오락, 정교한 요리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도심의 옛거리를 거닐다 보면 장엄한 콜론 극장, 테아트로 코론, 대통령궁, 카사 로사다, 차사 로사다, 활기찬 5월 광장, 플라자 데 마요 등 역사적인 명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건축물 사이로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어우러져 고풍스러움과 세련미가 공존하는 도시 풍경을 형성합니다. 감미로운 탱고, 음악 열정적인 밀롱가, 춤 다채로운 거리 공연은 부에노스아이레스만의 시그니처 문화입니다. 극장이나 탱고 클럽 혹은 거리에서 그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활기찬 시장에서 쇼핑을 즐기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1년 내내 이어지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바와 탱고 클럽에서는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요리는 유럽과 남미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풍미를 지니며 아사도, 숯불구이, 고기, 엠파나다 속을 채운 페스트리, 둘세대, 레체 우유, 캐러멜 등의 대표 음식과 함께 훌륭한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 독특하고 매혹적인 특징으로 전 세계 여행객들을 맞이하며 활기찬 분위기와 풍부한 예술 문화, 정교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3번.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아르헨티나 경제는 주로 농업과 축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 제품을 생산하거나 해외에 판매하지 못하며 세계적으로 인지된 브랜드도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기반이 매우 약하고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현대식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외화는 계속해서 국외로 빠져나가지만 유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가치는 더욱 하락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르헨티나는 높은 범죄율과 만연한 빈곤 문제 등 경제적 모순이 극단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많은 제품들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지만 수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 의류나 미국에서 제작된 고급 기술 장비를 원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가의 외화 보유고가 부족해 이러한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옷을 수입하더라도 다양한 사이즈를 모두 들여오지 못하고 인기 있는 사이즈만 한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표준 제품이 꼭 필요하거나 체형이 독특한 경우 아르헨티나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행 중 전자기기가 필요하다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 고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 국가는 세계에서 아이폰이 가장 비싼 나라들 중 하나로 높은 세금 때문입니다. 2번. 탱고의 본고장. 아르헨티나 하면 열정적이고 강렬한 춤, 탱고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탱고는 바로 이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문화적 상징으로 발전했습니다.
탱고는 19세기 후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노동자 계층 거주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살았고 이들의 음악과 춤이 융합되어 탱고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때로는 파격적인 성격 때문에 하층민들의 춤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류층에도 퍼지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탱고는 우아함, 유연한 움직임 깊은 감정 표현으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밴도넌 음악에 맞춰 조화롭게 춤을 추며 빠른 스텝과 느린 동작, 강렬한 회전과 호응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날 아르헨티나 곳곳에서는 탱고가 활발히 추어지며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도 많은 탱고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탱고를 배우고 싶다면 밀롱가 미롱가라 불리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은 탱고 댄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번.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라디오 방송의 선구자적 전통을 지닌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도 제작한 나라입니다. 1917년 아르헨티나의 퀴리노 크리스티아니라는 인물이 세계 최초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엘 에포스토를 제작하고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연필과 잉크를 사용해 셀룰로이드 종이에 손으로 한 장씩 그려낸 전통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약 80분 길이의 이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제로 하며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 5만 장 이상의 프레임이 사용되었습니다. 엘 아포스톨은 아르헨티나와 남미 여러 극장에서 상영되며 큰 관객 호응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정교한 송으림 기법과 깊이 있는 내용, 종교적 메시지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즈니 창립자인 월트 디즈니도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키리노의 스튜디오를 견학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그로부터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 1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직접 방문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